안녕하십니까, 엔드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작업한 도면 객체 외형 작업에 이어서 전체의 레이아웃과 문자 그리고 축척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다룰 명령어들을 살펴보게 되면, 자, 레이아웃을 지정할 수 있는 레이아웃 명령,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렉탱글, 그리고 평행을 복사할 수 있는 옵셋 명령, 화면을 분할할 수 있는 엠뷰, 도면 공간을 지정할 수 있는 P 스페이스, 모델 공간을 지정할 수 있는 M 스페이스, 객체를 정렬할 수 있는 MV 셋업, 그리고 도면을 확대 축소할 수 있는 줌 명령. 자, 그 안에 XP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은 축척을 지정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딥 텍스트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번 강좌에 사용될 명령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지난 시간까지 작업한 객체의 외형선들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질적인 것은 이렇게 보여지겠죠. 여러분이 모델 뷰에서 모든 작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전체 레이아웃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레이아웃 1이라는 탭을 눌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레이아웃이 설정이 되게 되는데요. 기본 틀을 선택을 하시고 에디트 메뉴에서 클리어를 선택해서 내용을 삭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레이아웃의 포맷에 안 맞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A4에 맞는 전체 레이아웃을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 상태에서 레이아웃 1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고 페이지 셋업 매니저를 클릭을 합니다. 자, 모디파이 버튼 눌러서 선택을 하시고, 이때 용지의 크기를 A3로 선택을 하겠죠. 자, A4 안에서 A4를 잡아주려면 조금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종이의 크기는 A3로 잡아놓고 그 안에 레이아웃은 A4 사이즈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축척에 반드시 1:1을 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위는 밀리미터여야 되는 것이고요. 자, OK를 눌러주게 되면 클로즈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의 용지의 크기가 A3로 지정이 된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기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렉탱글 RECTANGL1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첫 번째 포인트에 0,0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297,210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모양을 보시게 되면 297-210 A4 사이즈를 지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엔터키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그려진 사각형을 안쪽으로 평행 복사하기 위해서 OFFSET 옵셋을 입력을 한 다음에 거리값에 1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또한 문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 방향점 클릭 엔터. 자, 다시 한번 옵셋 명령을 실행을 하시고요. 자, 2를 입력하겠습니다. 안쪽으로 선택을 하시고 방향점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이 이유는 여러분이 이후에 그 창을 분할하게 되는데, 분할되는 경계선 지점과 안쪽으로 10mm 복사된 지점, 그 경계선을 일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줌 명령어를 실행하시고 화면을 꽉 차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림처럼 도면이 화면에 꽉 차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전체 창을 분할하기 위해서 MV가 되겠죠. MVIEW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자, 개수가 4개를 지정을 하시고 첫 번째 포인트, 자, 모션앱을 켜주시고요. 첫 번째 포인트 다음 점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림처럼 4개의 창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참조 도면은 그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창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레이아웃 1번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창을 선택한 다음에 에디트 메뉴에서 클리어를 눌러 제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탑뷰, 프론트 뷰
라이트 뷰에 해당하는 도면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객체들의 간격을 조금 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의 창으로 좌표계를 이동하기 위해서 MSPAC를 입력을 합니다. M 스페이스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각자의 커서들, 각자의 창의 좌표계가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move, 객체를 이동할 수 있는 MOVE를 실행을 하시고, 자, 객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동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라이트 뷰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 가운데 필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하면은 화면 이동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프론트 뷰 선택하시고 프론트 뷰만을 보여주시고요. 자, 라이트 뷰 클릭하시고 라이트 뷰만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이 도면 내부에 축척이 지정이 됩니다.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축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척이 이렇게 1:2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1:2가 아니고 1:4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레이아웃 1번을 클릭을 하시고, 자, 각 창에 해당하는 축척을 지정하기 위해서 줌 엔터 1대 자 1/4 XP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XP를 입력을 하시면 이 도면이 4분의 1짜리 도면이 되겠습니다. 자, 프론트 뷰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줌 엔터 1/4 XP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뷰 클릭하시고 줌 엔터 1/4 XP를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창에 해당하는 도면의 축척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객체 각 창에 해당하는 탑뷰, 프론트뷰, 라이트뷰 객체들의 정렬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 커맨드 안에 MVSETUP를 입력을 하시죠. MV Setup. 자, 객체를 정렬하기 위해서 A 엔터. 자, 다음에 수직 정렬 V 엔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점을 클릭하기 위해서 END 엔터, 끝점을 클릭하시고, 자, 프론트 뷰 창을 클릭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끝점을 지정하기 위해서 END 엔터, 다음 점 클릭하겠습니다. 객체의 중심이 맞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수평 정렬을 하기 위해서 H 엔터 키를 눌러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엔드 포인트 END 클릭, 다음에 라이트 뷰 창을 클릭하시고 엔드 포인트 입력하신 다음에 END 엔터 점을 클릭하게 되면 객체가 수평으로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엔터 키를 눌러서 명령어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3개의 창을 만들어서 각 창에 해당하는 축척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각 창에 해당하는 타이틀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을 입력할 경우에는 도면 공간 전체를 하나로 제어할 수 있는 도면 공간에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PSPAC P 스페이스를 입력을 하고 엔터 키를 눌러줍니다. 자, 원을 그리기 위해서 CIR, CLE를 입력을 하고 엔터 키를 누른 다음에 원의 중심점을 클릭을 하겠죠. 자, 그리고 반지름에 5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 명령을 입력을 하시고요. 첫 번째 점을 클릭을 하시고 쭉 오른쪽으로 선을 다음 점을 클릭한다. 그 마우스 오른쪽 부분으로 지정한 다음에 클릭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라인을 입력을 하시고 전체 원의 중심, 원의 4분점을 클릭해서 원 내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탑에 해당하는 문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DTEXT를 입력을 하시죠. DTEXT 엔터. 자, 그리고 시작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점을 클릭을 하시는데 오순의 버튼을 잠깐 눌러서 해제를 하시고 시작점을 클릭하고요. 자, 문자의 높이를 지정하기 위해서 한 6 정도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회전 각도는 0을 입력을 하시고, 자, 탑에 해당하는 문자 TOP를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축척 SCALE 한 칸 띄시고 1/4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엔터키 한 번 더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명령이 종료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밑에 스케일 1/4에 해당하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명령 커맨드 라인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문자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됩니다. 이때 맨 밑에 있는 프로퍼티스를 선택을 하고 자,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문자의 크기를 한 4 정도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창을 닫아주시고 자, 다시 한번 문자를 이동을 하시면 되시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해당하는 타이틀을 복사를 하기 위해서 COPY 엔터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자, 기준점을 클릭을 합니다. 자, 기준점을 자, 다시 한번 오수냅을 눌러서 활성화시킨 다음에 자, 그 창의 우측 상단 끝점에서 자, 아래 우측 끝점을 클릭해 주게 되면 똑같은 위치에 그 객체가 복사가 되겠죠. 다시 한번 카피 명령을 실행을 하시고 자, 다시 한번 선택을 한 다음에 엔터 기준점 클릭 다음 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탑이라고 하는 문자를 프론트로 변경하기 위해서 자, ddedit가 되겠습니다. 문자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은 dd edit 엔터를 입력을 하시고 탑이라는 문자를 클릭을 합니다. 이때 FRONT로 입력을 변경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dd edit 엔터 자, 다시 한번 탑을 클릭한 다음에 RIGHT 엔터 한 번 더 엔터를 치시면 문자가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창에 해당하는 타이틀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자, 우측 상단을 보시게 되면 수험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렉탱글 명령에 의해서 만든 사각형, 자, 사각형 우측 상단 끝점에서 왼쪽으로 45mm, 아래쪽으로 15mm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선분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ECTANGLE 엔터, 렉탱글 엔터, 시작점 클릭하시고요. 골뱅이 45,15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주게 되면 그림처럼 그 수험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MOVE 엔터 사각형 선택하시고요. 엔터키 그 다음에 기준점 클릭 다음 점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림처럼 그 수험 번호 입력 부분이 이동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측 상단의 기역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선이 겹쳐졌죠. 자, 그래서 이 사각형을 낱개의 선분으로 분해를 해서 그 겹쳐진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XPLOD가 되겠죠. 객체를 분해할 수 있는 익스플로드를 입력을 하시고 엔터키를 누른 다음에 셀렉터 오브젝트에서 사각형을 선택을 하시고 엔터키 눌러주게 되면 각자의 선분으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객체를 지우기 위해서 ERASE 엔터 그리고 셀렉터 오브젝트에서 자, 수평선 선택, 수직선 선택 엔터키 눌러주게 되면 겹쳐진 선분이 삭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험번호를 입력하기 위해서 카피 명령을 실행을 하시고 자, 스케일에 해당하는 문자를 선택한 다음에 기준점을 클릭해 주시고 직교 버튼을 끄겠습니다. 쭉 드래그를 해서 이 부분에 갖다가 놓으시고요. 자, 이 부분을 수험번호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문자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DDEDIT 엔터 그리고 문자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험번호가 224466이다 33이다 라고 하시면 엔터 한 번 더 엔터. 자, 이렇게 해서 문자를 최종적으로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바로 전 시간에 만들었던 객체의 외형에 해당하는 부분, 자, 외형선이 되겠죠. 외형선에 해당하는 부분, 탑뷰, 프론트뷰, 라이트뷰에 전체의 레이아웃을 설정을 하고 화면, 문제 요령에 맞는 화면 분할을 해서 창을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디텍스트 명령에 의해서 문자를 입력을 했겠죠. 자, 물론 그 전에 각 창에 해당하는 축척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창과 창의 객체를 정렬하기 위해서 mv setup이라는 명령을 사용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그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았고, 그 다음에 문자도 입력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현재 도면에 이어서 마무리하는 작업, 자, 레이어 설정과 그리고 레이어 설정, 그 다음에 중심선, 중심선, 일점세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선, 은선, 이런 부분들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